안녕하세요. 2026년 8월 20일 366일차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평화도 감지덕지 그저 고맙기만 한 것은 아마 결별의 예감 때문일 터이다. 이왕이면 내 인생의 결말이 해피엔드였으면 한다. 분꽃이나 채송화 따위 그 속절없는 것들의 소멸이 슬플 것도 드라마틱한 것도 없는 자연스러운 해피엔드이듯이. 그런데 떠날 준비가 정을 떼는 게 아니라 마음 붙일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라니. 나는 옛날 채송화를 만난 걸 좋아라 씨를 받으며 스스로 나보다도 훨씬 나이 많은 남 바라보듯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이렇게 해서 내 유년의 뒤란에 있던 꽃들을 거의 다 복원해 놓고 아침에 눈만 뜨면 가장 먼저 그들과 눈을 맞추러 마당으로 나간다. 우리 집 마당이 내 어린 날의 뒤란을 닮은 것은 꽃의 종류에서가 아니라 씨떨어진 자리가 저 있을 자리려니 그것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피고 지는 것에서이다. 아무도 그 소박한 것들을 예쁘다고 칭찬해 주지도 않는다. 그래도 우리 마당 꽃들은 기죽지 않고 열심히 저 생긴 대로 핀다. 우리 동네는 큰 부자 없이 다들 고만고만하게 살아 정원사가 손질해 할 만큼 잘 꾸민 마당을 가진 집도 없다. 그러나 멋쟁이는 많이 살아 모네의 정원을 가진 집도 있다. 프랑스에 관광 가서 모네의 시골집에 들른 사람이 거기서 파는 모네의 정원이란 꽃씨 봉지를 사다가 선물했다는 것이다. 봄에 그 씨를 뿌려서 발화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덩달아 기대감에 부풀었다. 6월 초든가 그 모네의 정원에서 온갖 꽃이 피어나 절정에 달했을 때는 정말 황홀했다. 나는 우리 집에 온 손님까지 그 댁으로 데려가 자랑을 시키곤 했다. 세련되고도 현란한 색의 어우러짐이 마치 모네의 팔레트를 확대해 놓은 것 같았다. 꽃들의 모양이 섬세하고 연약하고 부드러운 것도 프랑스의 레이스나 살을 연상시켰다. 그러나 내년에 그 씨를 나누어 받을 생각은 없다. 그건 보고 감탄할 화원이지 마음 붙일 꽃밭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미소하고 속절없는 것들한테 마음 붙이려 드는 것은 떠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해서가 아니라 이렇듯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건만. 그러나 역시 죽음은 무섭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따라 죽고 싶어 몸부림치던 때가 엊그제가 가끔만 따라 죽고 싶은 비통과 절망의 극치가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것을 생각하면 인생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배박감을 느낀다. 어찌 고통뿐이라 내 마음속의 영원처럼 각인된 사랑의 순간, 그것 때문에 태어난 양 믿어 의심치 않던 삶의 비도 결국은 소멸하는 것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을 어떻게 순수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죽은 것은 몸일 뿐 영혼은 사후 세계에서 다 만날 수 있다고들 하지만 그것도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는다. 먼저 간 사람과 같은 곳으로 간다는 건 아마 틀림없을 것이다. 그곳이 허든 무든
신의 섭리든 간에 그곳으로 비상을 하든지 추락을 하든지 빨려들든지 할 것이다. 설사 그 순간에 우리와 같은 깨달음이나 쾌감이 예비되어 있다고 해도 느낀 것을 기억하고 표현할 수 있는 육신이 없는 대우각성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죽음의 무서운 것은 기억의 집인 육신이 소멸한다는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사실 때문이고, 내가 육신에 집착하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있으면 뭐하나 육신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알아보나 싶어서이다. 육신에 대한 찬탄 없는 첫사랑의 기쁨을 말한다면 그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서로 끌리고 사랑하여 결혼한 남자에 대해 내가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한 건 근육질의 몸이 아니라 관대하고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노라고 말할 수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 눈빛, 그 미소가 아니었다면 그런 좋은 심성이 무슨 수로 겉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눈빛도 미소도 육신에 속한 게 아니던가.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마찬가지다. 그의 몸이 생겨날 때 나는 개울것 같은 이물감을 가졌고 점점 부풀어 심장까지 차오르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죽을 힘을 다해 내 몸으로부터 떼어냈다. 내 몸의 진액을 짜내어도 고 작은 것은 허기져 했고 날마다 포동포동 살이 찌는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씻기면서 날로 굳세고 아름다워지는 몸을 보면서 느낀 사랑의 기쁨을 무엇에 비할까. 그런 내 새끼 중에 하나가 봄의 절정처럼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이 세상에서 돌연 사라졌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미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도 곧 뒤따라가게 될 테고 가면 만날 걸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만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포옹도 오열도 아니다. 때려주고 싶다. 요놈, 요 나쁜 놈, 뭐가 급해서 예미를 앞질러 갔냐. 응, 그렇게 나무라면서 내 손바닥으로 그의 종아리를 철썩철썩 때려주고 싶다. 내 손바닥만 아프고 그는 조금도 안 아파하고 싱글댈 것이다. 나는 내 손바닥의 아픔으로 그의 천둥기둥 같은 종아리를 확인하고 싶다. 나는 내 새끼들을 때려 기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심하게 때린 기억이 몇 번 있다. 밖에 나가 놀고 있으려니 한 아이가 끼니 때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동네 방네 찾아 나서 보니 동무들은 다 집에 있는데 그 애만 안 보인다. 해가 져서 어둡고 온갖 방정맞은 생각으로 마음속이 지옥이 되어 있을 때 그의 모습이 저만치 보인다. 실루엣만으로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피부치의 징그러움이다. 달려가 어딜 싸돌아 다니다가 이제 오냐고 다짜고짜 때리기부터 한다. 내 손바닥의 아픔으로 내 새끼의 존재를 확인해야만 비로소 타들어가던 애간장이 스르르 녹게 된다. 저 세상에서 내 새끼와 다시 만날 때도 그러고 싶은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엑스터시 상태를 경험한다. 그러나 최고의 엑스터시도 육신을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걸 어이하리. 감사합니다.